영어책을 펴면 아이가 핑계를 대며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원서를 매일 읽게 하는데 왜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영어 단어는 많이 외웠는데 왜 간단한 영어 문장도 이해를 못하죠? 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제가 최근에 컨설팅에서 만난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이 어머님은 아이가 커서 영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어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영어 원서를 함께 읽었고 모르는 단어를 찾고 노트에 적어서 외우게 하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거나 문장을 해석하고 틀린 부분은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영어책 읽기를 거부했고 결국 영어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영어 진행을 망칠 수도 있는 영어 원서 읽기의 흔한 실수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영어 실력을 진짜로 키우는 효과적인 영어책 읽기 방법까지 공유해 드릴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 생각해 볼게요. 태어나서 4, 5년 이상 소리를 듣고 또 듣고 그 후에야 읽고 쓰기를 시작했죠. 하지만 영어는 어떤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영어 원서를 주고 읽기 위주의 영어 진행을 먼저 시작합니다. 충분한 영어 소리 듣기로 영어 문장 특유의 리듬감이나 발음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고 유추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텍스트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 전에 컨설팅을 진행했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영어 소리 노출이 거의 없이 학원에서 파닉스와 단어 학습 중심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의 학원 학습에도 불구하고 영어 리딩을 부담스러워하고 발음과 억양은 전형적인 콩글리시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리에 대한 충분한 노출 없이 처음부터 파닉스와 문자 위주로 영어를 배우게 되면 영어가 학습 과목으로 느껴질 수 있고 듣기가 선행되지 않은 영어 학습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렇게 문자로 배운 영어의 잘못된 발음과 억양은 이대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어의 습득에서 1순위는 소리, 즉 듣기가 먼저입니다. 한국어도 아이가 말을 듣고 따라하며 배우듯이 영어도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먼저 귀로 듣고 소리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익혀야 합니다. 소리 없이 글자만 익히는 영어는 아이에게 외국어 공부일 뿐 언어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영어 울렁증은 이때부터 생깁니다. 영어 원서를 읽는 첫 번째 목적은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 원서를 마치 영어 학습 교재처럼 활용하세요. 영어 원서의 문장을 해석하고 단어를 암기하게 하고 심지어는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수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한 학부모님은 매 페이지마다 나오는 모든 단어와 문장, 심지어 그림까지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와 10페이지짜리 영어책을 읽는데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는 이야기의 재미도 놓치고 지루함만 느꼈다고 합니다. 언어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단어 암기와 문장 해석. 엄마가 영어 원서를 수업 교재로 생각하고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면 아이들은 공부 스트레스를 먼저 느낍니다. 초기에는 별 거부감 없이 따라오던 아이들도 레벨이 올라갈수록 버거워하고 영어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과 컨설팅을 진행해보면 이렇게 영어 원서를 학습 교재처럼 활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지 않거나 스스로 영어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글책은 두꺼운 책도 잘 읽는 아이들이 영어책은 부담스러워하고 집어들지 않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책 읽기가 단단해지고 아이 스스로 책 읽기를 즐긴다면 단어 암기나 문장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어 원서 읽기를 즐기지 못한다면 영어책은 공부가 아니라 먼저 재미있는 읽을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단어 뜻이 뭐야? 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해 볼까? 질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매번 영어책을 읽은 후에 시험을 보는 것처럼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책 읽기가 과제나 시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컨설팅에서 만난 아이들 중 상당수가 영어책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새로운 책을 읽기 싫어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책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 아는 단어만 나오는 쉬운 책만 골라 읽게 됩니다. 이게 영어 실력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매번 이 단어는 무슨 뜻이니? 또는 이 문장을 해석해봐. 이렇게 묻는 건 정말 흔한 실수입니다. 심지어 아이가 대답을 못하면 왜 이렇게 못하니? 어제 나왔던 단어잖아. 이렇게 답답해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죠. 하지만 영어 원서 읽기의 목표는 즐거움이지 시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발음이 틀렸어. 다시 해봐. 우리는 아이의 첫 걸음마를 가르칠 때 이렇게 다그치나요? 아니죠. 넘어져도 격려하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하지만 영어만 되면 왜 우리는 완벽을 요구할까요? 아이의 발음을 하나하나 교정해주고 문법 규칙을 설명하면서 완벽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가르치고 배우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 즐기고 성장하는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완벽한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도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인정하고 함께 찾아보세요. 아이가 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책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실수들이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책은 새로운 세계로 여행인데 아이들에게 영어와 책 읽기는 지겹고 두려운 공부가 되어버립니다. 영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읽기 즐거움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업의 성취도가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즐거움이 없는 읽기는 그저 고통스러운 과정일 뿐이에요. 아이가 영어책을 읽는 걸 재미없어 한다면 그건 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접근 방법 때문일 수 있어요. 재미는 학습의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영어책 읽자. 이 말에 아이가 매번 도망간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 형성된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평생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 많은 분들이 영어 울렁증을 가지고 계시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법과 단어 암기 위주로 영어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방식이 아이에게 같은 트라우마를 만들어주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해요. 영어는 도구일 뿐 아이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원하는 만큼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만약에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영어는 우리 아이의 미래에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자존감과 부모와의 신뢰관계입니다. 아이는 엄마의 높은 기대치에 부담감을 느끼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엄마처럼 영어를 잘 못할까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이 관계가 손상되면 영어 실력이 늘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영어를 재미있는 읽을거리나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닌 고통스러운 과제로 인식한 아이는 평생 영어를 어렵게 배우게 될 수 있어요. 처음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가르침에 지쳐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고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실수나 부작용으로 아이의 영어책 읽기와 관계가 잘못돼서 어려움을 겪거나 지금 진행 중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실수와 부작용을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죠. 이제 아이들과 효과적인 영어 원서 읽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영어 원서는 문법책이나 단어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어책을 공부가 아닌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영어책을 교재가 아닌 즐거운 읽을거리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문자가 아닌 그림에 집중하더라도 영어책 읽는 시간을 즐거워한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처음엔 그림이 많고 글이 적은 책으로 시작해서 점차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 흥미로운 주제의 책을 선택하게 하고 도서관에 함께 가서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아나 초등 1, 2학년 아이들이라면 엄마가 실감나게 읽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영어책 읽기 초기에는 아이가 읽은 내용을 일일이 해석시키거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 스스로 영어책 읽는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이가 즐거워한다면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친밀감과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영어 원서를 읽을 땐 질문 금지 모드를 켜두세요. 대신 아이가 책 속 그림을 보면서 와, 이거 웃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엄마가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아이의 책 읽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닉스나 개별 단어의 정확한 발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세요. 영어 원서의 전체적인 문맥과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어책 읽기 초기에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림이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책 읽기 잘하면 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아이가 영어를 평생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엄마의 믿음과 지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분명 영어와 친해지고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실수를 피하고 3가지 방법의 실천으로 영어는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즐거운 소통의 도구라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